독일 군수업체인 라인메탈에서 판매했던 155mm 포탄의 가격이 2021년에 2,000유로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이재범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와 이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두 국가가 싸우게 된다면 그 무대는 대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라는 영상을 올린 바가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돌아와서 미국이 중국을 이기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제조업 최강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의 공급망과 바닥난 미국의 무기고 때문인데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자원과 제품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메이드 인 USA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제품을 찾는 게 더 어려워진 상황이죠. 이렇듯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소비자들은 이미 저렴한 중국의 제품에 익숙해져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해상 운송 분야도 중국의 상선사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과 항만이 차단되면 미국 경제에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상하이 항을 봉쇄한 적이 있고, 또 주요 공장들이 몰려있는 지역들을 순차적으로 봉쇄하면서 중국의 공급망 봉쇄는 미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도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은 미국의 무기고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수품을 미국이 언제든지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무기고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세계 1인자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핵심 군수물자들의 재고가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고를 채우는데 몇 년은 걸릴 거라고 하네요. 문제는 대만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규모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클 거라는 데 있습니다. 이미 2026년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보고가 있는 만큼 그만큼 대만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쪽에서 큰 위협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전쟁 물자 생산 능력이 중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니 미국은 단시간에 그 많은 무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 부분이 화두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휴대용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약 7년치의 생산 물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블린 시스템, 자주포, 대포병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107만여 개를 보냈었는데 이제 미군은 자체 보유분이 부족해서 더 이상 보내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무기와 탄약 재고가 많아야지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바닥이 났다고 하니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구원투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실제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요.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155mm 포탄이 그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한국은 미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미 2022년 11월 그리고 2023년 1월에 각각 10만 발과 12만 발, 총 22만 발이 수출이 되었고 3월에도 10만 발이 수출될 예정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포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 포탄 가격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탄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독일 군수업체인 라인메탈에서 판매했던 155mm 포탄의 가격이 2021년에 2,000유로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에는 3,300유로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포탄 가격이 1년 사이에 무려 65%나 상승을 한 겁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니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상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게 밝혀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이것을 미국 또는 미국의 우방국으로 돌려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포탄을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무기들은 이미 나토 국가들을 통해서 그 성능과 생산 능력이 입증된 바가 있으니까 실제 미국의 무기고를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방산시장은 기밀 자료가 많아서 자료 조사에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1년간 지속되고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07만 발의 재고를 다시 채운다고 가정할 경우에 한국은 올해 미국으로만 1조 8,200억 원 상당의 수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규모는 더욱 커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 그 관련 수혜 기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때마침 EU가 155mm 포탄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해서 10억 유로, 한화로 1조 3천억 원 가량을 공동구매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한국의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기업 해체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닥난 미국의 무기고와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레드버티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